김영수는 정년 퇴직을 하고 난 뒤부터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서둘러 밖으로 나갈 이유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한가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전 외곽의 작은 집에는 분명 햇살이 잘 드는 마당 한쪽과 베란다 앞에 빈자리가 있었지만 그는 오랫동안 그 공간을 그저 지나치는 자리로만 여겨왔습니다. 과일나무를 키운다는 일은 늘 넓은 땅을 가진 사람들, 오래 해본 사람들, 아직 힘이 충분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트에 갈 때마다 사과나 배, 귤처럼 익숙한 과일을 장바구니에 담으면서도 그것을 직접 길러볼 수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늘 같은 나무만 권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집에 맞는 선택은 따로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왜 우리가 보는 과일나무는 늘 비슷할까? 왜 작은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나무 이야기는 좀처럼 들리지 않을까? 그 질문은 뜻밖에도 김영수의 하루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당 끝에 놓인 오래된 화분 하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밭도 없고 대단한 기술도 없지만 햇빛 한 줌과 정성 몇 번쯤은 지금의 자신도 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기쁨을 자꾸 미루기만 한다면 계절이 바뀌어도 집안의 풍경은 늘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잎이 돋고 바람이 머물고 어느 날 열매 하나가 조용히 얼굴을 내미는 순간 그 공간은 더 이상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삶이 다시 움직이는 자리로 바뀝니다. 김영수는 바로 그 변화를 한번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영수는 아침마다 집안과 마당을 바라보는 눈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저 비어있다고만 여겼던 자리들이 이제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처럼 보였고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오래된 오해와 마주하게 했습니다. 과일나무는 넓은 땅이 있어야만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나 배처럼 크게 자라는 나무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물러서 버립니다. 김영수 역시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마당이 좁고 베란다도 넉넉하지 않고 무엇보다 예전보다 몸을 자주 써야 하는 일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시작조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니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선택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늘 눈에 잘 띄는 나무들만 기준으로 삼다 보니 정작 집에서 키우기 좋은 나무들은 처음부터 떠올릴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시장은 운반하기 쉽고 오래 보관하기 좋은 품종을 먼저 보여주지만 우리 삶에 필요한 나무는 꼭 그 기준으로만 골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키울 나무라면 다른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한국의 날씨를 버틸 수 있는지, 작은 화분이나 좁은 마당에서도 자리를 잘 잡는지, 손이 너무 많이 가지 않는지, 허리를 자주 굽히지 않아도 되는지, 수확한 뒤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김영수는 바로 그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나무 대신 지금 자신의 삶에 맞는 나무를 찾기로 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정원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조건 안에서 잘 자라줄 한 그루를 고르는 일. 그것이야말로 이 나이에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따뜻한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자리가 바뀌자 이제는 어떤 나무가 자신의 집에 가장 먼저 들어오면 좋을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졌습니다. 김영수가 가장 먼저 마음을 빼앗긴 나무는 의외로 사과도 아니고 감나무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조차 조금은 낯설게 들리는 미니키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키운다고 해도 정말 열매가 맺을까? 겨울이 오면 금세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괜히 시작했다가 손만 더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알아볼수록 미니 키위는 지금 자신의 삶에 잘 맞는 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처럼 계절의 차이가 뚜렷한 곳에서도 비교적 잘 적응하고 추위가 분명한 지역에서도 자리를 잘 잡으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든든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무는 넓게 퍼져 자리를 차지하기보다 덩굴처럼 자라기 때문에 작은 마당의 울타리나 베란다 앞 난간을 따라 키우기에 알맞았습니다. 김영수는 그 점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닥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변화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줄기가 천천히 지지대를 타고 오르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는 단지 나무 한 그루가 놓이는 것이 아니라 집안 풍경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번 타던 벽면에 초록이 걸리고 아침 햇살이 닿을 때마다 잎이 반짝이며 계절이 깊어질수록 그 변화는 더 또렷해집니다. 열매 역시 김영수에게는 큰 매력이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손에 쥐기 좋고 복잡하게 손질하지 않아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수확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편안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미니 키위는 바로 그런 기쁨을 주는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직 본격적으로 수확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벌써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습니다. 큰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사실. 작고 조용한 변화도 충분히 삶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눈앞에서 확인하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도감이 다음 나무를 떠올리게 하는 여유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니 키위를 떠올릴 때마다 김영수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집안 공기까지 함께 달라지는 상상이 따라붙었습니다. 초록이 자라오르는 기쁨이 눈에 보이는 변화라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바꾸어 줄 나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고 그렇게 그의 시선은 마이어 레몬으로 옮겨갔습니다. 레몬이라고 하면 왠지 따뜻한 지방에서나 잘 자라고 집에서 기르기에는 손이 많이 갈 것 같다는 인상이 먼저 들기 마련이지만 마이어 레몬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가까운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무의 매력은 열매만이 아니라 꽃과 향기, 그리고 햇빛을 머금은 듯한 밝은 분위기까지 함께 가져온다는 데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가나 작은 테라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서 있으면 그곳은 단순히 식물을 두는 자리가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생활의 한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영수는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은은한 향이 먼저 닿는다면 그 하루의 시작이 지금과는 꽤 다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마이어 레몬은 비교적 큰 화분 하나만 있어도 키울 수 있고 추운 시기에는 실내의 따뜻한 자리로 옮겨 돌볼 수 있어 도시형 주거 환경에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것은 곧 넓은 땅이 없어도 계절을 함께 건너갈 수 있는 나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보기만 해도 환해지는 노란빛이 생기고 그것을 따서 따뜻한 물에 띄우거나 꿀과 함께 담가두면 식탁 위에도 계절의 기분이 남습니다. 김영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며 문득 아내와 나누는 대화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별말 없이 지나가던 오후에도 오늘 꽃이 더 피었는지, 열매빛이 얼마나 짙어졌는지, 이번에는 어떻게 먹어볼지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단지 과일을 얻는 일이 아니라 말수가 줄어든 시간 사이에 다시 작고 환한 이야깃거리를 놓아주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마이어 레몬은 김영수에게 열매 이상의 의미를 가진 나무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어 레몬이 집안의 향기와 대화를 불러오는 나무라면 김영수는 이제 조금 더 조용하고 묵직한 매력을 가진 나무에도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눈에 띄게 화려하지는 않아도 오래 곁에 두었을 때 진가를 알게 되는 존재.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계절이 흐를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나무가 있다면
지금의 자신에게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른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아로니아였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다른 과일 나무들처럼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아로니아는 오히려 그래서 더 편안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의 계절 변화 속에서도 비교적 잘 적응하고 땅의 조건이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자리를 잡으면 묵묵히 자라준다는 점이 특히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김영수는 이제 무엇이든 빨리 자라고 빨리 열매 맺는 것만이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같은 자리에 서서 조금씩 가지를 넓히고 때가 되면 짙은 빛의 열매를 조용히 맺는 나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로니아는 바로 그런 마음에 잘 닿았습니다. 수확철이 오면 작은 열매들이 가지에 단단히 모여 달리고 잎은 계절에 따라 분위기를 바꾸며 집 주변의 풍경까지 차분하게 물들입니다.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가까이 두고 살수록 생활의 결을 단정하게 만들어주는 나무. 김영수에게 아로니아는 꼭 그런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문득 사람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눈에 띄는 성과와 빠른 변화가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래 지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힘이 더 귀하게 보입니다. 아로니아를 떠올리는 일은 어느새 나무를 고르는 일이면서 동시에 지금의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분한 깨달음은 정원이 단지 열매를 얻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속도를 천천히 가다듬는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김영수에게 조금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로니아를 떠올리며 김영수의 마음이 한층 차분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생생하고 손에 잡히는 즐거움이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이 주는 기쁨이 꼭 고요하고 묵직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눈으로 먼저 반가움을 느끼고 손으로 직접 따는 순간 웃음이 나는 나무도 있어야 하루가 더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랙 라즈베리는 김영수에게 무척 인상적인 선택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에서부터 다소 낯설고 어려운 느낌이 있었지만 막상 특징을 알고 나니 오히려 생활 가까이에 두기 좋은 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자리만 마련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라고 정원 가장자리나 담장 근처에서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며 열매가 익어가는 풍경이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짙은 색을 머금은 열매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면 그 자체만으로도 마당의 표정이 달라지고 아침에 나가보는 즐거움도 더 분명해집니다. 김영수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집 안팎의 풍경은 늘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계절에 따라 다른 색과 결실이 나타난다면 삶도 생각보다 쉽게 새로워질 수 있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블랙 라즈베리의 또 다른 매력은 수확한 뒤의 쓰임이었습니다. 바로 먹어도 좋고 조금 모아두었다가 잼처럼 즐기거나 요거트와 함께 곁들여도 자연스럽게 식탁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창한 준비 없이도 집에서 얻은 기쁨이 곧바로 하루의 맛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김영수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문득 나중에 딸이 집에 들렀을 때 작은 그릇에 담긴 짙은 열매를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많이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을 뻗으면 닿는 자리에서 이런 기쁨을 하나씩 건네받는 일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정원을 조금 더 편안하고 다정한 방향으로 넓혀가게 할 다음 선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블랙 라즈베리가 정원에 한층 생기 있는 표정을 더해주었다면 김영수는 이제 그 즐거움을 조금 더 편안하고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나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기쁨도 좋지만 그 과정이
몸에 무리가 없고 마음까지 느긋해야 비로소 오래 곁에 둘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간 것이 가시 없는 블랙베리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가지에 날카로운 가시가 거의 없어 수확할 때 손끝이 덜 긴장된다는 점은 생각보다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젊을 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불편도 이제는 하루의 기분을 바꿀 만큼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나무는 그런 부담을 조용히 덜어주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담장 옆이나 마당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으면 덩굴이 부드럽게 뻗어나가고 어느 계절엔가는 짙은 색의 열매가 차분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열매를 허리를 자주 숙이지 않고도 비교적 편하게 따낼 수 있다는 점은 김영수에게 무척 현실적인 장점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나무야말로 오래 두고 아끼게 되는 선택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다시 외성 무화과로 이어졌습니다. 무화과라고 하면 흔히 넓은 마당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제법 큰 나무를 감당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외성 무화과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분 하나에도 충분히 자랄 수 있고 계절과 햇빛에 맞추어 자리를 조금씩 옮겨줄 수 있다는 점은 지금의 김영수에게 아주 잘 맞는 조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드럽고 달콤한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에는 다른 과일나무와는 또 다른 온기가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되며 그저 제 속도로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영수는 문득 자신이 그동안 찾고 있던 것이 단지 잘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지금의 삶과 자연스럽게 걸음을 맞춰줄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시 없는 블랙베리의 편안함과 외성무화과의 부드러운 온기는 그에게 작은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무리하지 않아도 삶은 다시 풍성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작은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고 나자 김영수에게 집은 더 이상 익숙하기만 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방향을 다시 보게 되었고 바람이 오래 머무는 자리와 따뜻함이 남는 벽면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으며 그동안 비어있다고만 생각했던 곳마다 이제는 무언가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깃들어 보였습니다. 미니키위는 집안의 초록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고 마이어 레몬은 향기와 대화가 머무는 시간을 떠올리게 했으며 아로니아는 조용하지만 오래가는 힘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블랙 라즈베리와 가시 없는 블랙베리는 손에 잡히는 기쁨과 편안한 수확의 즐거움을 상상하게 했고 외성 무화과는 무리하지 않는 속도 안에서도 삶이 충분히 달콤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떠올린 나무들은 단지 열매를 주는 식물이 아니라 김영수의 하루를 다시 바깥으로 이끌어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잎이 얼마나 자랐는지, 내일은 햇빛이 어느 쪽으로 더 오래 머무는지, 며칠 뒤에는 작은 꽃눈이 보일지 모른다는 기대가 생기자 평범하던 날들 사이에도 조용한 설렘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넓은 땅이 있어야만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며 대단한 기술이 있어야만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자리이고 시작의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정성입니다. 화분 하나라도 좋고 베란다의 한쪽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곳에 나무 한 그루를 들여놓는 순간부터 집은 조금씩 달라지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의 하루도 천천히 달라집니다. 사서 먹는 익숙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키우고 기다리고 마침내 맛보는 기쁨을 알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한 그루부터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집에도 아직 이름 붙지 않은 작은 햇살의 자리가 하나쯤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계절을 심고 기다림을 심고
언젠가 조용히 익어갈 기쁨을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삶은 때로 아주 작은 나무 한 그루로도 다시 싱그러워질 수 있으니까요.